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속보가 좀 나와줬었죠.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X에다가 어떤 게시물을 게시를 했습니까? 텍사스에 있는 에머릴로 지역에서 AP1000 모듈러를 4개를 배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원전 주기기 건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신 만큼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호재가 떠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면담 무산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써져 있어서 그렇지 쭉 내려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을 해보자면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핵심 의제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당장 이달 안에 양사 대표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 유력하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확정이라기보다는 무산이 확정이라기보다는 유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이달 안이라는 단서 조항도 들어와 있는 인터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JV 설립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일정 내 면담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양측은 여전히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 사장님과 한전 사장님이 미국으로 지금 출국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취할 수가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시원하게 신고가 가면서 100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에서 100만원 말고요, 여러분들. 일단 100만원 가기 전에 우리가 들러야 되는 구간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10만원이죠? 댓글에다가 10만원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내가 지금 매수세로 참여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무섭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다가 10만원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해서 이슈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WEC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이슈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둘 다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래 적정 주가는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거래 내용, 어디와요? 한수원과의 불공정 거래 내역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자세히 보니까 불공정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미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와도 미팅이 지금 무산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좀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래 적정 주가는 이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이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폭등음이 연출될 수 있는 재료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트남 원전 관련해서도 재료가 노출이 됐었고, SMR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뉴스킬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실망감을 표출했던 이 구간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인간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울다가 갑작스럽게 웃으면서 환희로 감정 기복이 심하게 변하는 걸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무섭게 털어주는 구간을 지나서 급반등이 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실상 폭등 직전에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굉장히 많더라.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진짜 악질적일 정도로 개미 털기를 한다라고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윗구간으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해놓고 박스를 치고 있던 주가를 대놓고 이렇게 개미를 털어준 다음에요, 정말 무섭게 털어준 다음에 신저가로 가다가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최저가 700원을 찍고 1894원까지 2배 이상을 폭등을 시켜버리기 직전에 이렇게 급락을 연출하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에이프로제는 이런 구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악질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가 연속적인 하락을 맞이하면서 개미를 털어주고 갑작스럽게 또 폭등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폭등 직전에 이렇게 개미 터는 움직임 나온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 폭등이 있기 이전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있기 이전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개미를 한번 털어놓고 위에서 박스를 치다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때 당시에 터져 나왔던 내용의 이슈도 거의 뭐 남는 게 없다라는 식의 엄청나게 안 좋은 내용의 악재가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을 시켜놓고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던 한미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돌아온 이후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케이스도 꼭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짚어드리면서, 만약에 이번에 방미 일정이 뭔가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두산에너빌리티 원래 주가는 여기 위치에 있었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오는 방식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꺾어서 바로 신고가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좋으시겠지만,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 웨스팅하우스와의 JV 설립안, 요거는 무산이 돼도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꽤나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합작 투자라는 건 결국엔 무슨 싸움입니까, 여러분들? 지분율 싸움이죠.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가느냐. 웨스팅하우스 측에선 당연하게도 원천 기술 내가 보유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죠. 한수원 측에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시공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너네는 지금 시공 맡길 데가 없잖아 하면서 옥신각신 지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노나먹기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한수원 말고는 없습니다, 대안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없는데, 자, 미국 측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국은 과거에 이 3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서 사실상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근육 자체가 다 빠졌던 나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원천 기술은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공을 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시공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 EDF 측에다가 만약에 맡긴다라고 하면요. 프랑스 EDF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자, 보시면 같은 팀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프랑스 감사원에서 정부 측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때리면서 하고 있는 거나 잘하라고 대놓고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EDF 건설 지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까지 지연됐어요? 14년 동안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핀란드에다가 짓기로 했던 게 14년이 지연돼버리면서 프랑스 정부 측에서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밀린 이후 온 버짓, 목표 예상 달성은 고사하고 온타임, 목표 준공시한 달성에까지 실패한 게 ED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미국 측에서 프랑스는 일단 탈락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는 14년이 지연됐다라고 하면요. 미국 입장에선 지금 어떻게 해놓기로 했습니까? 300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300기를 지으려고 했을 때 14년씩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프랑스의 지금 기술력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는 일단 나가리가 됐다라고 하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랑 협력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여론은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도 당연하게 패스가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대 국가들이죠. 중국을 지금 따돌리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견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원전을 잘하니까 중국이랑 협력하겠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은 우리나라, 한국이랑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따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냐면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양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폴란드에서 철수한 부분도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고 한수원 사장님이 얘기했었던 만큼, 미국 시장을 우리가 일단 먼저 공략을 해가면서 시장 규모가 4천조 규모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부터 공략을 해가면서 원천 기술 없는 한국과 미국이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까지 열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귀추가 굉장히 주목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불거지기 이전에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버렸던 캔들에서 아래 꼬리를 발생시켰던 거는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분명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분봉 흐름상으로 지켜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수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분봉거래 대금을 200억씩 발생시키면서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 악의적인 기사 내용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하한가를 갈 것처럼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개미분들은 매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오르면 매도하면서 우왕좌왕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개인과 세력의 차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은 뭉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은 개인들의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똘똘 뭉쳐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끝난 게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이게 개인들 물량이 들어오면서 200억 가까운 거래대금을 분봉당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시원시원하게 말아 올리는 게 아니라 좀만 올라도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꽉 닫힌 음봉으로 어떤 것처럼 바로 하나솔루션의 사례처럼 이렇게 꽉 닫힌 음봉으로 추가적인 낙폭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꼬리를 말아 올린 상태에서 끝났다는 것은 여기서 타 있는 물량은 세력들 물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이슈가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대놓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영상 촬영한 거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 분봉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분봉이랑 이 분봉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에서 바로 언제요? 8월 20일 날 찍었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영상 속에서도 드렸다는 말씀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한테 매수 타점 안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10% 정도 수익권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응방에서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약 15% 정도 수익권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여기 상단에서 보시다시피 8월 20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얼마? 54,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고 싶사 하면서 11시 32분에 보내드리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체결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약 몇 %예요? 여러분들 15% 정도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많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알고리즘 타고 계속 인입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한번 클릭을 해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 연결이 되실 건데 문이라고 해서 이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매집주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매집주까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 원전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온다라고 하면요.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불리면서 시원시원하게 꺾어서 바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꺾어서 내려갈 이유 전혀 없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에는 처음엔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가 터져나왔었고 이런 구간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왔었습니까? 바로 실적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었죠.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슈가 또 터져 나왔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 베트남과의 협력 내용과 추가적으로 SMR과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터져 나왔었던 건데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 배경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의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원래 적정 주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회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방미 일정이 뭐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이렇게 내려 꽂는 거는 사실상 체코 원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때는요. MSCI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짚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MSCI의 어떤 게요 여러분들 두산이 지금 편입 후보군에 있기 때문이죠. 지주사인 두산 그리고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MSCI 테마를 활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MSCI와 관련된 이슈는 무조건적으로 한번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MSC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지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자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그 인덱스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인 만큼, 그리고 그게 추종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가 1경 8천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펀드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 MSCI에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신흥국 시장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신흥국 지수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딱 포함이 되게 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싫어서 살 생각이 없어도요, 이 신흥국 펀드를 딱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계 투자 자본,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소리예요. 외국인 수급이 자동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는 건 액티브 자금, 간접적으로 사는 거를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시면 이 MSCI 테마가 굉장히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MSCI 테마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이 고점 부근에서 MSCI에 대한 홍보를 엄청나게 떠들어대면서 개인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튀는 방식으로 정작 진짜 편입이 될 때는 이렇게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게 지금까지의 MSCI 패턴에 많이 등장했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에코프로의 사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에코프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할 때 5월 MSCI가 불발되면서 여기서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는데, 고점은 어디서 찍었었다? 바로 4월에서 찍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4월 11일 날 고점 찍고 이 구간에서 MSCI 불발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8월 MSCI에 실질적으로 이때 편입이 됐었죠. 자, 그런데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었던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MSCI에 편입이 됐으니까 더 가겠거니 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면은 큰일 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기대감의 선반영에서 먼저 상승 추세가 나와준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일반적인 MSCI 패턴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MSCI 테마의 골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엔캠이라는 종목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제가 이 엔캠이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 MSCI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이런 위의 구간에서 MSCI 실질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5월 MSCI에 대한 이슈로 언제 4월 8일 날 고점을 찍은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MSCI에 편입이 되냐 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테마를 갖다 붙이면서 홍보를 하면서 후보군에 올랐다라고 홍보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약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언제죠? 이제 여러분들 11월 MSCI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언제 10월 중순이나 아니면 빠르면 9월 말에도 고점을 찍을 수가 있겠구나. 단기 고점이라도 찍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광기의 끝에서는 어느 정도 챙겨가시자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MSCI 관련한 테마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기 구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에코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21선을 한번 터치해주고 11선 터치하고 5일선을 본격적으로 터치하면서 연속적인 상승, 이 고점에서 얼마를 상승했다고요? 이틀 동안에 30%를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면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한번 찔러놓고 빼면서 21선에서 지금 지지를 연출해주고 다시 한번 11선, 5일선 타면서 본격적으로 광기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노란색 선이 21선이죠. 그 다음에는 11선에서 지지 반등 시도하고 여기서 시가로 한번 이탈했지만,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5일선을 타면서 무섭게 상승 추세를 보여줬던 게 에코프로의 사례다. 이렇게 통통통 튀어 올라가는 게 점점 가팔라지더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주반도체의 사례에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주반도체 과거에 10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던 정말 무서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야금야금 처음엔 올라가다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6연속 양봉을 띄우다가 마지막에 음봉으로 바뀌어버리는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또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21선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리테스트 구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패턴을 정확하게 보시면 상승 각도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될 때는 정말로 무섭게 상승해주면서 이 광기 구간의 이 환희의 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자 일정 이상이라도 여러분들이 단기 고점은 좀 피해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이고, 혼자서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것만큼 정확하게 안내받아 보시는 게 없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는데, 과거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 이런 구간에서 광기가 폭발하면서 전날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날에 24% 가까이 올라갔었던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상승을 하다가 이 2월 21일 날 윗꼬리 음봉이 발생했던 요 캔들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렇게 상승하다가 위에서 버티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시가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켰던 날이 2월 21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하방부 이하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 구간에서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 전량 다 던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게재되는 거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여러분들 영상 30분짜리 촬영하면은 30분 동안 또 편집 거쳐서 영상을 게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제가 영상을 여기서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는 거는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과 실시간 대응 타점으로 안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2733-8461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매집주도 하나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앞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촬영했던 날짜가 7월 28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때 진행했었던 종목이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음봉 떠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차트가 일치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STX 엔진 바로 어떤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을 좀 했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7월 28일이라는 날짜 기억하고 계시죠? 자, 보시다시피 7월 28일 정확하게 확인이 좀 되실 텐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맞췄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바이오 매집주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매집주를 딱 드렸을 때 이거 뭐 올라가겠어요 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진행하실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 토대로 이 차트와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려봤다는 말씀이고, STX 엔진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상승 추세가 나와주면서 몇 퍼센트 정도? 80% 정도의 수익 구간을 2주 만에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다음번 종목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이번 종목 바이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 우리가 바이오에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미국장으로 따졌을 때 금요일장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어요? 바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등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가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고,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 중에 있냐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면서 점점 위의 구간까지 물량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실 거고, 여기까지의 물량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한번 찔러놓고 빠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다음번 구간인 여기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면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는 110% 정도 수익 구간이 예상된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 전고점 부근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55% 정도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번 매집주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 종목도 STX 엔진처럼 올라가고 나면 딱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은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변동성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긴급한 이슈 터져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좀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